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든어택으로 추억여행 떠날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2005년 8월 23일 서든어택의 출시일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2007년 7월 26일, 중국에서는 2007년 8월 8일 등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오픈했었으나 현재는 전부 서비스 종료 상태이고 대한민국에서만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의 이름의 뜻은 기습 공격이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에서 서든이라고 말하면 갑자기 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 서든어택 게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서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게임을 칭하는 용어로 바뀌었죠. 또한 출시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의 주력 FPS 게임이자 2025년 현재까지도 게임 순위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게임이죠. 서든어택은 구 게임아이였던 넥슨 GT에서 제작하고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합병하여 넥슨 게임즈로 출범함에 따라 현재는 넥슨에서 개발하며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임이죠. 시스템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곧 서비스 종료가 될 윈도우 10 이상의 아주 옛날 느낌의 CPU와 GPU 요구사항을 가진 것에 비해 아니 용량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하고 느끼실 테지만 이 게임은 무려 20년 이상이 지속된 게임이기에 새로 출시된 각종 총기류, 플레이어 모델 등으로 이렇게 용량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서든어택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바로 서든어택2. 2016년 7월에 서든어택의 후속작인 서든어택2를 발표했으나 게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정말 수많은 논란 덕에 출시한 지 2개월 만인 2016년 9월 29일에 서비스 종료라는 대기록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매일매일 같은 맵에서 클랜전하고 매일매일 같은 모드를 즐기던 와중 2018년 2월 8일 랭크전이 업데이트됩니다. 안 그래도 매일 클랜전만 하던 와중 드디어 새로 할 것이 나왔다 하며 가뭄의 단비 같은 업데이트였죠. 브론즈, 실버, 골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레전드, 랭커 17개의 티어로 나뉘며 시즌 초반에는 골드만 해도 주변에서 우와 너 잘한다 소리를 들었지만 고인물이 워낙 많은 게임이기에 현재로서는 골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티어로 변했죠. 하지만 서든어택은 너무너무 오래된 게임, 핵 유저가 시스템 방벽을 허물고 핵 쓰기가 너무 쉬운 게임, 그렇기에 인력난에 시달리던 서든어택 팀은 2020년 7월 16일 길로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길로틴 시스템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유저가 핵쟁이들을 잡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아니 한영아 그럼 무고한 사람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핵쟁이가 배심원으로 배정된 사람의 계정을 사면 등등의 의문거리들이 남아있지만 뭐 넥슨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길로틴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었다 정도만 알아보고 가자고요. 다시 잠깐 과거로 돌아와서 2013년 8월 다른 FPS 게임에서 나왔다면 와 이거 이제 망게임이구나 싶은 아이템의 등장, 바로 마이건입니다. 오랜만에 제 영상으로 서든어택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이건? 뭐지? 싶으시겠죠. 마이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성장형 무기예요. 일정 킬수를 달성하면 레벨업하며 무기가 성장하고 무기 이름 앞에 접두사가 붙는 무기죠.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은 가차로서 가격은 10만원대를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탄창 증가 등의 여러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띠 사기다 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적도 있었으나 각종 패치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든 패스로도 많이 풀리고 대부분의 골수 유저들이 소유함에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그냥 있구나 정도의 무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즐겼던 서든어택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럼 다음 장으로 가보자고요. 2025년도에 보는 서든어택, 여러분들은 그래픽이 좀 괜찮아 보이나요? 사실 차르 게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옛날 느낌을 많이 주는 그래픽이에요. 근데 야 2025년도에 보니까 그렇지 하기에는 출시 당시에도 서든어택은 썩 좋은 그래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든어택은 어떻게 흥행했을까요? 출시 당시인 2005년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1.6 패치와 동시에 정액제 패치를 도입함에 따라서 패치 단 한 방에 힘을 잃어버리고 이때 카스를 표방한 1세대 FPS 게임들이 대거 등장했죠. 이때 대체제로 급부상한 게 서든어택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개발자가 왼손잡이라 총을 왼손잡이용으로 디자인했었는데 그 총을 기본 설정인 오른손잡이에 쥐어주니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탄 배출구가 왼쪽에 위치한 것은 카스를 똑같이 베끼느라 그 실수마저 베껴버린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다른 FPS 게임들은 복잡하고 현실 고증 등의 이유로 꽤나 어려웠는데 서든어택은 남녀노소 누구나 흔히 하는 말로 손과 눈만 있다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서 게임의 흥행 요소의 필수적인 이지 투 런, 하드 투 마스터의 표본이었기에 한때는 PC방 점유율 20%를 넘어가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억 속 무기들 지금도 쓸만할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서든어택에 들어가서 플레이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건 TRG로 불리던 TRG 저격소총의 근본 오브 근본. 지금 상점에 들어가서 구경해보니 알 수 없는 무기들이 너무너무 많던데 저는 저격수 출신이거든요. 저격수들이 서든어택의 근본인 거 동의하시죠? 그렇기에 TRG를 제일 처음 사용해봤는데 역시 아직 죽지 않았나? 그래도 중령까지는 해봤는데 이거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사실 초보 채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돌격소총의 근본 오브 근본 AK-47. 사실 M4파와 무엇이 더 근본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싶지만 저에게 있어서 근본 돌격소총은 AK-47이거든요. 방당 데미지가 무시무시하지만 그만큼 반동도 어마어마해서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멋있어 보였던 AK-47. 지금 제가 인게임에서 사용해봐도 정말 이 총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총을 마스터하신 분이 계시려나 정말 궁금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M4. 데미지가 조금 약한 대신 반동 잡기가 용이하고 연사하는 맛이 정말 기가 막힌 총이에요. 이 총은 제가 어릴 적에 PC방에서 정말 열심히 서든을 하고 있는데 공방에서 어떤 한 유저가 정말 너무너무 잘 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해봤는데 어떻게 M4에 소질이 좀 있나요? 마지막으로 볼 총은 파마스예요. 파마스는 연사력 하나가 정말 기깔나던 총이에요. 진짜 따발총 쓰는 느낌이랄까. 체감상 라이플 유저의 95% 이상이 AK와 M4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5% 정도가 이 총을 사용했어요. 대부분 똥총 하면서 게임하는데 가끔 정말 파마스의 초고수들은 이 총으로 기깔나게 쓸어 담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면 왜 이렇게 다 구리게 느껴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 무기는 이 정도인데 서든어택 고인물 형님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추가 정보 적어주시면 재미나게 읽을 테니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으로는 근본 맵을 가져왔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든어택의 근본 맵이라 한다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너도 알고 쟤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운 3보급 창구와 A보급 창구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맵이지만 그만큼 수많은 고수들이 있으며 가끔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A보급 창구에서 레드팀인데 혼자서 블루팀 스타를 다 뚫어내는 괴물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FPS에 재능이 너무 없어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FPS 잘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서든어택을 해봤다 라고 한다면 웨어하우스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폭탄이 무지하게 날라오던 그 맵. 하지만 역시 웨어하우스의 진짜 묘미는 바로 이 개구멍. 바로 이 개구멍에서 잘 숨어 있다가 앞에 정신 팔린 사람들 쏘던 재미가 있던 맵이죠. 웨어하우스는 총 맞고 죽는 것도 죽는 건데 폭탄 맞고 도대체 얼마나 죽었는지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맵이 왜 근본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맵은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맵이에요. 바로 점령전이자 칼전인 몽키가든. 칼전에서는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뉘죠. 첫 번째는 너도 쓰고 쟤도 쓰고 사실상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긴 사정거리의 구루카파와 난 깐쭈롤과 스텝이 자신 있어 들어와 하며 도끼를 쓰던 부류가 있죠. 가끔 타이거를 쓰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소수이기에 제외하고 이야기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루카파였는데 이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다 썰어버리고 가운데 점령해서 다리 위에서 나 홀로 권총 먹고 권총 쏠 때는 이야 이게 진짜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생각나시는 분들은 한 판 추천드립니다. 스너들의 피 튀기는 브레이킹, 점샷 등등의 모든 기술을 구경하고 싶다. 그럼 바로 크로스 카운터로 가야죠. 8대8 팀 데스매치 스나전이며 이 맵에서 플레이할 때 1등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못 해봐서 너무 서운한 맵이기도 해요. 이제 와서 실토하자면 스나를 너무 잘 쏘고 싶어서 컴퓨터 모니터 가운데에 표시도 해두고 패 좀 쏜답시고 해봤는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맵 진짜 재밌는 맵이었죠. 마지막으로는 드래곤로드. 사실 이 맵은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는 건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해봤어요. 맵이 생소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이 맵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매드무비 같은 게 많더라고요. 5대5 랭크전의 주요 맵이라고 하는데 이 맵에서 조사병단처럼 간판을 막 타고 넘어다니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맵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맵인가요? 2025년의 서든어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간만에 설치하고 들어가 봤어요. 2025년의 서든어택은 우선 계급부터 달라졌더라고요. 통합 계급과 시즌 계급으로 나뉘어 있길래 정보를 조금 찾아보니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뉴비들이 고인물들의 계급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자 시즌 계급으로 바뀌고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넥슨식 운영이 있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의 서든어택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느꼈어요. 10년이 넘은 시간 후에 접속을 해봐도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맵에서 사람들은 게임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쓰던 기술들도 사용하고 이 게임을 접속하면서 느낀 생각은 이 게임은 시간이 멈춰있다 하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물론 여러가지 화려한 캐릭터들, 무기들 등등 여러 가지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설치해서 들어가도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겠다. 말 그대로 이지2런을 아직까지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게임이구나 하고 말이죠. 더 놀랐던 부분은 현재까지도 e스포츠 대회까지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서든어택의 판정은 어려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먼저 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스포츠 대회까지 나갈 정도의 선수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른 걸까 하고 궁금해지는 그리고 놀랐던 근황이에요. 2025년도에 플레이하더라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짧은 시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즐거운 게임이었다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저와 함께 서든어택 같이 구경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소시적에 서든돔 잘 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너무 잘해보고 싶었던 게임이지만 나는 FPS에 재능은 없구나 하고 느낀 게임이기도 해요. 그럼 다음 영상 만들러 가야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